지금 김수현 평론가 킹스맨 나와 계시는데요. 사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고 상황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 강서구에 있는 대항 전망대를 방문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봤고요. 네.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예방을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동을 하는 도중에 카메라 사이로 밀치고 들어온 피의자에 의해서 비습이 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혀있는 파란 왕관 모양의 머리띠를 쓰고 있었고 이 대표 지지자로 언뜻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총 길이 18cm 과도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고 이 대표가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된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5cm 열상을 입은 것이 확인돼서 사실 의식은 있었지만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경정맥 훼손이 우려돼서 상처 치료와 파상풍 주사 접종을 거쳐서 수술을 위해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네. 중간에 서울대병원 헬기장이 공사 중이라서 이 착륙 지점을 노들섬으로 바꾸면서 도착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피습한 피의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는 6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피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돼서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이 됐고요. 예. 이 피의자는 충청남도에서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는 57년생 남성 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 정당의 당원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경찰은 일단은 이 정당이 어느 당인지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의 정당에 공문을 보내서 김 씨가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이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좀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뭐 국민의힘에 가입한 적이 있다라고 했다가 또 민주당 당원이다. 뭐 이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현재로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 안 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살인 미수죄가 되느냐, 뭐 네.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살인죄냐 상해죄냐 이 구별 기준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본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네네.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죽일 의도가 있었냐 부분인데 이 영상이 사실 공개가 돼가지고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상해보다는 살인의 고의가 많이 보입니다. 네. 고의라든지 그 행동 같은 거 봤을 때 또 본인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고요. 과도를 들고 목 쪽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네. 뭐 밑에 하위 부분을 했다 그러면 그건 네네. 상해의 고의라고 보지만 목 부위는 이제 찔리면 바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살인 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형량은 어떻게 살인 미수가 되면 이제 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피습 사건 그때는 이제 살인 미수가 되지 않았었어요. 상해만 됐었는데 그것도 10년을 받았거든요. 네네. 리포트는 또 그 피습 받았을 때 살인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그때 12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선에서 형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정치 테러라고 규탄을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네.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를 하고 또 이 대표의 치료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 방문 일정 도중에 피습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문병을 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대표 피습에 대해서 쇼다라고 외치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마치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달라라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좀 빌었네요. 네, 신당 창당과 탈당을 시사했던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된 피해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폭력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SNS에 이 대표 피습 소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무탈과 빠른 회복을
기원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 피습만 없었어도 곧바로 만나기로 돼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 지도부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표의 상태는 어떤가라고 이 대표의 상태를 염려를 했고 지금은 대표를 모시고 가서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본인과의 예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민주당 지도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외신도 많이 다뤘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양극화된 정치에 있다 이렇게 짚었네요. 네, 뉴욕타임즈는 사건 발생 직후에 한국 야당 대표 칼에 찔리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영국 BBC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는 2027년 열리는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인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신 가운데서 CNN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 대표의 피습이 한국의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권 부패 혐의에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국내 신문도 이번 일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논조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설이라든지 기사들을 각 언론들이 내놨는데요. 중앙일보는 충격적인 야당 대표 피습,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흉기 피습 혐오 정치가 부른 후진적 테러라고 규정했고요. 네. 한국일보는 야당 대표 흉기 피습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한겨레는 야당 대표 흉기 피습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증오 정치다. 주로 이제 뭐 테러, 증오, 혐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폭력이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것을 다 같이 강조하는 언론의 논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끔찍한 테러, 증오 정치가 일어났는데요. 아무쪼록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에는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이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어제도 이제 전해드렸는데 지금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어제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를 보면 최소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뭐 주택이 무너졌다거나 화재가 일어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색 작업 도중에 사망자 집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질학자들이 분석한 이번 일본 지진의 원인 과연 무엇입니까? 네, 해당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땅 속의 단층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또 땅 속의 물의 온도가 상승한 것도 이번 강진에 영향을 미쳤다. 물의 온도가 상승한 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진 고고학자들의 의견은 이제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지진으로 이번에도 이제 그 여파가 있어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지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얼마나 큰 지각 변동이었냐 했을 때 노토 반도 끝에 중앙부가 서쪽으로 약 1.3m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1.3m 이동한 게 아니라 땅이 1.3m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강도의 지각 변동이었는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정부 어제 지진으로 피해본 사람들 구조도 하고 필요한 물자 수송하는 등 앞으로 대응 방안을 협의를 했다면서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비상재해 대책본부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인명 구조나 물자 수송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이재민의 구명 구조는 시간과의 승부라고 밝히면서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한테 이번 지진 관련해서 위로의 말을 전했네요. 네, 윤 대통령이 위로전을 보냈는데요.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해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자, 뭐 일본 지진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동해상에도 지진 해일 여파가 있었는데 이 예측했던 것보다 파도의 높이가 더 높았어요. 네,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몰려와서 1일 오후 저녁 정도에 이제 관측이 좀 됐는데 특히 이제 강원도 동해시의 묵호항의 경우는 높이 85cm의 지진 해일이 관측이 됐습니다. 50cm 이상이라고 하면은 좀 심각하다. 대피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넘는 지진 해일이 관측이 된 것이고요. 일단은 이제 어제쯤에는 주요 관측 지점의 이 수위가 높이가 지진 해일의 높이가 10cm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울성 파도가 계속 동해안에
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일본이 이번 지진 소식 전하면서 이 지도에 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거 이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서 내보냈습니다. 이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에 독도까지도 이제 쓰나미 주의보 대상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예. 자국의 기상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네.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것이죠. 결국에는 그동안 해왔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울릉도에서 42년째 오징어 잡이를 해온 한 어민은 독도는 우리 울릉도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일터인데 이보다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판을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가 뭐 일본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밝혔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독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